직장인들 사이에서 반반씩 갈린다는 주제입니다. 인스티지에 올라온 글이고요. 이거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반으로 갈린대 라고 글이 올라왔고, 첫 번째가 1번 집에서 가까운 회사, 집에서 도보 5분, 뛰면 2분 컷, 신호도 하나도 없음. 2번은 월급을 40만 원을 더 준대요. 월급을 40만 원 더 주는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려. 그리고 환승도 한번 해야 돼. 근데 앉아서 갈 수 있고 회사는 내리는 곳에서 도보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이 더 좋은 것 같나요? 업무 강도는 똑같다고 쳐야겠죠. 업무 강도 동일, 그리고 퇴근 시간도 동일,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일이야. 근데 월급 40만 원 주는 대신에 왕복 2시간이네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리면 왕복 2시간, 매일매일 왕복 2시간을 하면서 월급 40만 원을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집에서 뛰면 2분 컷인 회사에 그냥 다닐 것이냐라는 건데, 채팅을 한번 보면은 닭전, 퇴근하고 알바하면 되지라는 분이 계시고, 또 닭전 100만 원도 아니고 40 크크크 비교가 안 됨. 전자 40 더 주는 곳. 그리고 차비는, 아 그렇네, 차비가 빠지네. 집에서 가까운 회사죠. 오히려 가까우면 가기 귀찮아져서 40은 그냥 차비로 절반 쓰겠네. 그러니까 이게 차비를 치면은 이게 4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차비를 빼고 4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왕복 2시간이라고 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20일 출근을 하잖아요. 20일 출근해서 40이면 하루에 2만 원을 버는 거잖아. 하루에 2만 원을 더 벌고 하루에 2시간을 써. 그러면은 1만 원짜리 최저시급 알바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여기서 차비가 또 빠져. 이거 밸런스가 조금 붕괴 같기는 한데 100만 원 줘야 밸런스가 맞다고. 그냥 100만 원도 벨붕이야. 100만 원 너무 많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은 차비 빼고 40만 원 더 받는다고 칩시다.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니까 차비 빼고 40만 원이면은 매일매일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예를 들어 20대 때 만약에 내가 300만 원 이하로 받았을 때였으면은 저는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를 갔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때 퇴근하고 나서 최저시급이든 뭐든 그냥 돈 주는 알바를 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리고 환승 한 번 할 수 있다. 근데 앉아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워에 이렇게 다니는 그 느낌을 상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알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10,000원을 받는 최저시급 알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최저시급 받는 알바는 뭐냐면 이 업무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환승 한 번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앉아서 폰을 계속 할 수 있어. 사실상 편의점 알바보다도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낮아. 앉아서 갈 수 있어. 무려 서서 가는 것도 아니야. 서서 1시간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환승 한 번만 하면은 앉아서 내가 폰을 보면서 10,000원씩을 받는 거야. 왔다 갔다 할 때 총 하루에 2만 원을 받는 건데 2시간 동안 웹툰을 보면서 2만 원을 벌 수 있다. 개꿀. 내가 집에서 누워서도 웹툰을 1시간씩 본단 말이야. 뭐 집에서도 그냥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도 1시간씩 본단 말이야. 유튜브 1시간 2시간 보는 거 일도 하지 않아. 쇼츠만 봐도 1시간이 후딱후딱 가.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받으면서 본다. 편히 앉아서. 편히 앉아서 딱 한 번만 환승하면 되는 거야. 운동까지 돼.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계산기를 좀 두들겨보고, 내가 만약에 하루에 2만 원을 더 벌려면은 다른 알바를 가야 돼. 어차피 다른 알바 갈 때 차비 들어. 집에서 만약에 어떤 뭐 블로그 알바라든지 뭐 재택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알바는 이제 확정적이지는 사실 않잖아요. 일을 따와야 되는 알바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블로그 알바를 앉아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폰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택 부업을 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 개꿀.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대중교통에서 앉아서 1시간이라는 게 너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라면은 월급 40만 원 더 주고 내가 왕복 2시간 걸리는 이 회사에 갈 것 같아요. 딱히 쉴 때 더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으면 완전 럭키비키인데, 그쵸? 내가 저 말이야, 저 말. 어차피 나는 집에 가도 유튜브를 봐. 어차피 나는 집에 가도 넷플릭스를 본단 말이야. 최소 1시간 보지. 그러면은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면서 어차피 내가 집에서 시간 낭비할 거 그냥 앉아서 돈 벌면서 한 시간에 10,000원씩이라도. 그래서 저라면은 직장생활 다닐 때였으면은 저는 이거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점 맛집 같은 데서 1시간씩이나 줄 서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막 한심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내가 밖에서 줄을 안 서고 1시간 줄을 안 서고 집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 것인가? 1시간 동안 어떤 오플런 같은 거를 서 있는 사람한테 한심하다고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럼 집에서 그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냐? 집에서 악플을 달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대체 밖에서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지. 아니 지들도 밖에서 1시간 동안 맛집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욕할 거면은 1시간 동안 집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도 집에서 DC, 여성시대, 팸코, 뭐 디젤 매니아 이런 거를 하면서 시간 낭비 존나게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뉴스 기사에 뭐 1시간 동안 무슨 맛집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존나 한심하대. 야 차라리 1시간 동안 맛집 줄 서 있으면 칼로리라도 소모된다. 칼로리라도. 집에서 빈둥빈둥 누워서 씨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런 병신들 크크 이런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 어차피 내가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퇴근을 일찍 해가지고 집에 온다고 쳐도 2시간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본다. 어차피 보는 거 지하철에 앉아서 보는 게 난 더 개이득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한 메타인지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라면은 월급 40만 원 더 주고 왕복 2시간 걸리는 회사에 저라면은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 댓글부터 아주 그냥 박빙이긴 박빙이네요. 밸런스 게임이 오지긴 한다 이거. 첫 댓글에 전자, 두 번째 댓글에 후자,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이 전자, 네 번째 댓글이 후자. 와 거의 진짜 5대5가 이거 황금 밸런스네 완전히. 회사랑 집 가까운 거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가까운 건 오히려 불편. 아 맞아, 예전에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쇼핑몰을 다녔을 때 실제로 그 쇼핑몰에서 진짜 2분 거리에 살았던 형이 있었거든요. 2분 거리에 살았던 형이 그냥 조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야근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 2분 거리에 산다는 거를 그 당시 사장님이 알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야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꼭 이 형한테 시켰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병신 같은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어. 진짜 그지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리고 어떤 휴일 같은 때 쇼핑몰 특성상 연휴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하면은 택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택배를 쳐내기 위해서 이 형부터 불렀었어. 야 너 빨리 나와 이 새끼 하면서 막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이 형 불러가지고 이 형이 아주 노예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조소기업의 경우에는. 와 나도 차라리 후자. 퇴근 후에는 가능하면 일터랑 최대한 멀어지고 싶음. 집 근처가 회사면 그냥 쉬는 날에도 기빨릴 것 같아. 1. 시간도 돈이야. 그쵸, 시간도 돈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간도 돈인데 너네 집 가서 뭐 하냐고. 유튜브 볼 거잖아.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시간 돈인데 그럼 집에 가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요, 기회비용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많죠. 근데 기회비용은 내가 A라는 액션을 하지 않는 대신 B라는 액션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냥 시간이 막상 돈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퇴근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네이버 웹툰 볼 사람이라면은 그냥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라도 더 받는 게 더 이득이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월급 40 아주 러프하게 12곱만 해도 480 더 주는 거잖아. 그래서 2번. 저 480이면은 예를 들어 내가 200충이야. 200충이면은 2달치 월급을 더 받는 거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1. 삶의 질이 다름. 이미 이번 회사 다니는데 40만 원 왜 더 안 주냐고요. 맞아. 저도 직장 생활할 때 1시간 거리 회사도 많이 다녔었지. 사실 서울 살고 막 이러면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살아도 1시간 거리면은 사실 멀다고 볼 수도 없어. 기본적으로 다 그냥 왔다 갔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고시원 살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까지만 해도 10분이 넘게 걸려. 그러면 지하철 타고 뭐 하고 회사까지 가고 하면은 1시간 그냥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잡고 나가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1시간이 막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거보다 먼 곳도 아니고 저렇게 가까우면 더 별로임 오히려. 무조건 1, 111, 2,
이 닥전 아닌가 월 40 별것도 아님. 그리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번 고르는 사람 2번 고르는 사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자신의 연봉을 적어놓게 썼어야 더 재밌었겠다.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나는 2번,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나는 1번, 이런 식으로 했어야 더 정확한 그게 나왔겠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거의 200충 300충이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만 원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가 늘어나는 거야 대체. 내 월급의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연봉이 막 6천 7천이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 300충인 분들보다 40만 원의 크기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겠다. 구직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건 역시 연봉이죠. 왜냐? 우리는 일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워라벨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저 같은 틀딱지 때만 해도 워라벨은 거의 한 이쯤에 있었어야 돼. 우리는 연봉만 보고 거기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마인드가 많이 바뀌긴 했네요. 그리고 3위가 집과의 거리. 이야, 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확실히 그 40만 원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겠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확실히 저 때랑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직장인 출퇴근 평균 시간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봐요. 평균 시간이 1시간이 다 넘어, 기본적으로. 어차피 1시간이 넘어. 지금 경기권 사는 사람들은 2시간이야. 야, 미쳤다. 야, 진짜 힘들어, 빡세. 근데 이거 왕복 시간을 적어놓은 건가? 아니, 경기권이 아무리 그래도 평균이 2시간이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왕복 4시간을 맨날 다닌다는 거,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출퇴근 평균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거 왕복이겠죠? 맞다, 왕복이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수도권, 경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40만 원을 더 받지도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계신다는 거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저 서울 살 때 왕복 4시간이었어요. 서울 사는데 왕복 4시간을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은평구에 살았을 때를 치면은, 은평구에서 예를 들어 내가 강남역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치면은 2시간 걸릴 수도 있기는 있겠다. 예를 들어 내가 은평구에서 역세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연신내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그런 상태면은 이제 버스 기다리는데 한 10분 걸리고,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또 10분 걸리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또 강남역까지 쭉 와서 가운데 이제 환승까지 한번 하고 강남역에서 내렸는데 강남역에서 내려서 또 걸어서 한 10분 20분을 가야 된다 하면 이제 2시간 걸릴 수 있겠네. 야,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소요 시간에 따른 출퇴근 만족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놨겠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소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족이 높아질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설문조사를 한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나가 이런 게 너무 황당해. 나는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무슨 뭐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주 5일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주 4일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지랄 설문조사란 게 있는 거야. 아니 씨, 어떤 미친 새끼가 주 5일제를 선택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씨야 진짜. 아니 그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주 4일제 5일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 1일제가 좋습니까? 주 5일제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봐. 주 1일제가 좋다고 하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니 이 뻔한 설문조사를 굳이 막 인력 낭비, 자원 낭비를 해가지고 왜 물어보는 거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불만족이 상승폭이 크다는 의미의 그래프다. 와, 배우신 분이네. 행복 부자님. 야, 괜히 부자가 아니네. 저분 대학교 4년제 나오셨네. 딱 봐도. 저 같은 고졸은 모르거든요,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근데 저런 대졸자분들은 이걸 보면 아는 거지. 불만족의 상승폭이 크다. 와, 내가 하나만 보고 둘을 몰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고졸다리가 이런 걸 보고 그 배우신 분들의 사고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뻔한 거를 왜 하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배우신 분께서 왜 조사를 하는지를 상승폭이 크다는 의미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배우신 분들이 괜히 쓰잘데기 없는 조사를 할 리가 없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또 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2015년에 명대사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경기도에 살면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가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주제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라는 인간, 저라는 새끼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자기 객관화가 참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퇴근해도 2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볼 놈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네이버 웹툰을 볼 놈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앉아서 대중교통 안에서 보겠다. 그리고 40만 원을 더 받겠다라는 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투자 알바, 쓰리잡 알바를 할 때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하는 거 대중교통에서 앉아서 하는 이거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저거는 다를 것 같지만 적어도 저는 이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를 선택했을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할게요.